안녕하십니까. 운영체제 16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철학자들의 저녁 식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재미있는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concurrency control, 동시성제어 문제, 전통적인 동시성제어 문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bounded purpose problem, 그리고 readers writers problem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dining philosophers problem, 즉 철학자들의 저녁 식사 문제입니다. 이 dining philosopher problem은 이 5명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면서 먹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평생을 보내는데 이 철학자들의 허락된 젓가락이 찹스틱이 5개밖에 없어요. 좀 많이 주지. 어쨌든 이 철학자들은 배가 고파지면 2개의 젓가락이 있어야지 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무한 리필되는 국수인데 이 찹스틱을 동시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배가 고파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요 철학자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5명이 이렇게 젓가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철학자하고 이 철학자가 요 젓가락을 공유하죠. 크리티컬 섹션이 발생합니다. 그죠? 레이스 컨디션이 생기고 이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크리티컬 섹션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젓가락을 이 철학자가 잡았는데 이 철학자도 딱 잡았어요. 동시에 두 명이 잡아버리면 레이스 컨디션에서 상호 배제가 안 돼가지고 뮤추얼 익스클루전 안 돼가 동시에 잡으면 이 철학자가 이 사람한테 내가 먼저 잡았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네가 나와라 젓가락 이러면서 이제 둘이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젓가락을 잡는 이 행위에다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상호 배제를 적용해주면 크리티컬 섹션으로 처리해버리면 절대로 동시에 이 젓가락을 양쪽에서 잡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자원이 여러 개가 있고 얘는 얘하고 얘가 공유하고 얘는 얘하고 얘가 공유하고 얘는 얘하고 얘가 공유하고 얘는 얘하고 얘가 공유하고 얘는 얘하고 얘가 공유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 즉 세브럴 리소스에 대해서 리소스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두 개로 생각을 했는데 한 개로 생각했는데 리소스 자체가 여러 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아니라 아예 종류가 여러 개. 이거는 프린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파일일 수도 있고 이거는 네트워크 소켓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아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도 똑같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막 다른 프로세스끼리 막 이렇게 공유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뮤추얼 익스클루전 상호 배제를 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는 방법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데드락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하도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첫 번째가 이제 상호 배제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데드락과 스타베이션이죠. 그죠? 이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배운 이제 세마포 가지고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심플한 솔루션은 우리가 각 젓가락에다가 세마포를 하나씩 걸어주면 되죠. 그죠? 바이너리 세마포 하나씩 걸어주면 어떤 필로소퍼가 이 젓가락을 어카이 할 때 반드시 웨이트 오퍼레이션, P 오퍼레이션을 호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젓가락을 릴리즈 할 때 시그널 오퍼레이션, 즉 V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주면은 요걸 가지고 상호 배제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호 배제가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면 지역적인 분쟁은 발생하는데 되도록은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상호 배제를 딱 적용하고 나면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세마포에서 5개의 찹스틱 세마포를 바이너리 세마포로 해가지고 이제 1로 초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찹스틱 1을 웨이트합니다. 그리고 찹스틱 i 플러스 1 모듈로 5
즉 어떤 철학자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젓가락하고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이 이게 i고 이게 i 플러스 1이라면 이거 모두 로우 해줘야겠죠, 그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형이니까. 그래서 웨이트 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젓가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젓가락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시그널 해주면 상호 배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여기가 인계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되도록이 쉽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마포를 이용해서 젓가락 하나에다가 바이너리 세마포 하나씩, 즉 뮤텍스를 하나씩 걸어주면 뮤텍스 락을 걸어주면 이 락을 획득해야지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훌륭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드락과 스타베이션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만약에 5명의 필로소퍼가 동시에 배가 고파졌어요. 그리고 각 한 명이 한 개씩 젓가락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네가 놔라 젓가락 이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국수를 먹을 수 없어서 되도록에 빠지게 되죠, 그죠? 다 굶어 죽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데드락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레머디가 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철학자들의 숫자를 4명으로 제한해버리면 되죠. 자리 하나를 비워놓으면 요 사람은 요 자리가 비어있으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은 항상 요 왼쪽 젓가락은 획득해요,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 젓가락만 내가 쥐면은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왼쪽 젓가락을 쥔 다음에 오른쪽 젓가락을 못 쥐었으면 다시 내려놔라. 이렇게만 약속해도 이 사람들이 요 중간에 있는 음식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혹은 양쪽 젓가락이 어베일러블 할 때 딱 이렇게 보고 양쪽에 젓가락이 놓여 있을 때만 젓가락을 탁 잡도록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철학자들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면 되지만 제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시미트릭한 솔루션. 그러면 이제 비대칭으로 해결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dd numbered. 그러니까 홀수 번호를 부여받은 철학자들은 먼저 왼쪽을 짚고 오른쪽을 짚도록 하자. 그 다음에 짝수 번호를 부여받은 철학자들은 오른쪽을 먼저 짚고 왼쪽을 짚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0,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왼쪽을 먼저 짚고 오른쪽을 짚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오른쪽을 먼저 짚고 왼쪽을 짚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왼쪽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을 잡으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오른쪽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을 잡으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잡았다는 전제하에서는 얘만 문제가 됐는데 요거는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방금 동시에 잡지는 않도록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먹고 나서 둘 다 내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 문제도 다 풀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거를 제외하고 이런 이후에 나머지 방법들을 다 고민해봐도 결국에는 이 데드락 프리한 솔루션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들은 스타베이션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베이션까지 해결하려면은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데드락을 배우겠지만 8장에서는 이제 데드락을 아주 깊이 배웁니다. 이 데드락을 그냥 완전히 방지하는 프리벤션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내일 설명하겠지만 방지하는 비용이 그냥 내버려 두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방지를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회피를 하자. 혹은 그냥 발생하도록 내버려둬. 1년에 몇 번 발생하겠어. 대신 발생하기만 하면 디텍트 해가지고 빨리 수정을 하자.
오류 수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드락 문제는 해결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데드락 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이때까지 배운 싱크로나이제이션 도구들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는 거를 공부하기 때문에 앞에서 본 세마포를 가지고 상호 배제를 적용하는 뮤텍스락을 적용하는 거는 너무 해결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모니터를 한번 도입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모니터 도입은 아까 그 얘기했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 방법. 양쪽의 찹스틱이 어베일러블 할 때만 픽업 하도록 해주자.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니터를 써서. 그래서 모니터를 한번 써보면 양쪽에 젓가락이 어베일러블 할 때만 내가 픽업을 할 수 있도록, 젓가락을 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상태를 세 개로 나누자는 거죠. 철학자들의 상태가, 생각하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상태가 있는데, 요 생각하다가 밥 먹으러 넘어가는 요 중간 단계, 배고픈 상태를 하나 두고, 요 배고픈 상태가 돼야지 젓가락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젓가락을 잡을 수 있으면 이팅으로 넘어가는데, 젓가락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하면 되요? 웨이트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젓가락에 대한 웨이트와 노티파이, 혹은 이제 자바로 치면 웨이트와 노티파이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치면 웨이트와 시그널이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모니터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퍼는 철학자들은 자기 상태를 이팅 상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언제? 헝그리 상태에서 이팅 상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투 네이버, 즉 왼쪽에 있는 철학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철학자가 이팅하고 있지 않을 때, 즉 젓가락이 어베일러블 할 때, 양쪽에 젓가락이 어베일러블 할 때 이팅하고 있으면 젓가락을 쓰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죠? 그때만 이제 하도록 하자. 그거를 이제 모니터로 한번 구현해 보자 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모니터 할 때도 했지만, 모니터를 구현하려면 컨디션 베리어블을 선언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뭘로 선언해 줄까요? 그거를 만약에 철학자가 헝그리 할 때 자기 자신을 딜레이 시키는, 헝그리 할 때 좀 기다려주는 웨이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시그널을 주자는 거죠. 노티파이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이닝 필라소퍼즈 프로블럼에 대한 이제 솔루션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찹스틱의 디스트리뷰션, 즉 젓가락의 배포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다이닝 플러스 4라는 모니터를, 나중에 요걸 다이닝 플러스 4 모니터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모니터로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니터가 제공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이 뭡니까? 픽업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풋다운 오퍼레이션, 젓가락을 집는 행위, 이거 젓가락을 내려놓는 행위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젓가락을 짚을 때 픽업을 호출해주고, 픽업이 성공해야 그 다음에 그 식사를 시작하고, 성공 안 하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서스펜드 돼 있어야 됩니다. 웨이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공되었을 때, 픽업이 성공되었을 때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풋다운을 호출해 주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개런티 되는데, 데드락은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과 데드락은 개런티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결국 스타베이션은 못 막는다. 생각해보면 양쪽에 밥을 안 먹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밥을 먹는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 먹고 이 사람 먹고 이 사람 먹고 이 사람 먹고 계속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막 먹으면 결국 이 중에 한 명은 옆에 대식가가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죠.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5명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한 철학자들이 10,000명 정도 돼가지고 세계 철학자 대회가 벌어지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밥 못 먹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니터라는 타입으로 다이닝 플러스 퍼즈라고 선언하고, 요 스테이트 정보를, 5개의 스테이트가 있어야겠죠. 철학자가 5명이니까. 이넘 타입으로 thinking, hungry, eating, 요렇게 디파인 해놓고, 컨디션 베리어블, 요거는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로 셀프 5,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내가 이제 thinking 상태인지, hungry 상태인지, eating 상태인지를 또 나타내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저거 선언해 놓고, 픽업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내가 헝그리면 이제 배가 고파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양쪽에 그거 어베일러블 한가. 그 다음에 이게 지나오면은 웨이트 하다가 지나오면은 이팅이 아니면 웨이트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풋다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적각 내려놓으면 띵킹 상태로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한 번씩 테스트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오른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5니까 만약에 버프 사이즈가 0,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듈로 5를 해주면 1이면 1 더하기 4 해가지고 1 더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5죠. 모듈로 5 하면 0이 되죠. 그럼 왼쪽이 되잖아요. 그죠? 얘가 왼쪽이 될 것이고 i 플러스 1에 모듈로 하면 오른쪽이 되니까 얘가 오른쪽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픽업하고 풋다운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이제 젓가락을 그 양쪽에서 밥을 안 먹을 때만 지도록 그렇게 저거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이 테스트죠. 그죠? 테스트가 고연히 까다로워요. 그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자, if i 플러스 4 모듈로 5가 나디팅이면 i 플러스 4 모듈로 5가 뭡니까? 왼쪽이 나디팅 and state i 플러스 1 플러스 모듈로 5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이 나디팅.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나디팅이니까 밥을 안 먹고 있을 때, 그리고 state i 나 자신이죠. 이게 헝그리, 나는 배고픈데 왼쪽과 오른쪽이 이팅이 아니면 내가 이팅 하겠다. 그래서 셀프 i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나에게 대해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이제 나 이제 밥 먹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초기화는 처음에 철학자들이 thinking 상태로 둔다 이렇게 하면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Pthread로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자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실험을 해보시면 이제 이 다이닝 플러스 퍼 프로블럼의 해결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구체적인 구현 자체에서 좀 모르는 거는 괜찮아요. 알고리즘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클루드를 해주고 true를 1로 디파인 해주고 이제 number of plus per를 5로 5명으로 두고 enum 타입으로 thinking, hungry, eating을 state variable에 두고 그 다음에 pthread mutex 락 하나를 선언하고 pthread condition variable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그죠? 요 condition variable은 배운 적 없지만 그냥 이렇게 condition variable 우리 저거 자바로 하는 거 한번 배워봤잖아요. 그죠? 그럼 피터슨 할 때 그러면 이제 그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컨디션 베리어블에 액세스 하는 거는 항상 싱크로나이즈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뮤텍스락하고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하고 철학자들의 상태하고 이런 거를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pthread create 해가지고 philosopher라는 스레드를 5개 생성을 해가지고 돌립니다. 그죠? 근데 이 필라스퍼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요 아이디를 요 01234를 요 아이디를 넘겨줘야 되는데 파라미터로 thread가 void 포인트를 받아야 되니까 i의 번지에다가 void 포인트 타입캐스팅을 해서 포인트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join을 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은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it 초기화할 때는 뭘 해줘야 되느냐. 이 state i는 다 thinking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ondition variable을
각각 하나씩 다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뮤텍스는 한 개니까 이제 포르프 밖에서 뮤텍스 락을 이렇게 초기화해 주면 됩니다. 그죠? 필드레드 뮤텍스 이닛을 호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랜덤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srand 타임 제로에서 랜드 값도 이제 초기화를 시드 값을 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1 플러스 number of philosopher 마이너스 1 하면 i에서 number of 그 philosopher 마이너스 1 하면 여기까지 더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모듈로 하면은 요 i 마이너스 1 여기에 있는 왼쪽이 된다 그랬죠. 그죠? left of 그 다음에 이제 i가 있으면 그 오른쪽은 i 플러스 1 했는 거에다가 i 플러스 1 했는 거에다가 모듈로 씌우면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원형 서큘러니까. 그래서 left of, right of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필라서퍼라는 스레드는 아주 이제 간단해지죠. 그죠? 보이드 포인트를 리턴하고 보이드 포인트를 파라미터를 받는데 우리가 받았던 그 파란 값이 인테저 포인트였죠. 그죠? and I 해서 넘겨줬으니까. 그러면 이 인테저 포인트에 값을 집어넣고 싶으면 앞에 다시 포인트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id에 0, 1, 2, 3, 4 이 필라스퍼의 id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학자들 할 일은 생각하고 밥 먹고, 생각하고 밥 먹고, 생각하고 밥 먹고, while true 무한루프 돌면 되죠. 그죠? 근데 생각하고 밥 먹고 할 때 이 밥 먹기 전에 픽업을 해야 되죠. 젓가락을 집는다. 그 다음에 풋다운 젓가락을 여기서 집었으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죠?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싱크할 때 요 id 값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싱킹 한다 생각을 이제 1 플러스 랜드 모듈로 50 곱하기 만 하면 유슬립이니까 아까 지난번하고 똑같이 0.1에서 0.5초 정도를 랜덤 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eat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now I'm eating 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유슬립에서 똑같이 0.1초에서 0.5초 사이에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듈로 50 했으니까 1에서 50이니까 0.1초 0.10초에서 0.50초까지인가 55가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의의 값을 thinking하거나 eating하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픽업하고 풋다운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죠. 그죠? 자, 픽업하고 풋다운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함수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헝그리하고 내가 배고픈데 my neighbors are not eating 내가 보니까 내 옆에 이웃들이 왼쪽 오른쪽이 철학자가 eating 상태가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먹겠다. let me eat 하면 되죠. 그죠? 그대로 구현하면 됩니다. if I hungry 나는 배고픈데 left of I가 not eating이고 right of I가 not eating이면 내가 먹겠어. 부디 내가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이렇게 컨디션 베리어블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구현해 놨기 때문에 테스트를 구현해 놨기 때문에 이제 픽업은 처음에 진입할 때 뮤텍스락을 획득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젓가락 잡는 행위가 크리티컬 섹션이죠. 그죠? CR이 아니고 크리티컬 섹션. 자,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자, 픽업 젓가락을 집을 때는 나 지금 배고프니까 젓가락을 집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태를 내가 헝그리 상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I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 왼쪽 오른쪽이 비어있니? 비어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 이제 먹을 거야. 근데 요거를 지나왔는데 나디팅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이 안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컨디션 웨이트 해가지고 요 컨디션 베리어블에 나 이제 그 왼쪽이 밥 먹고 있으면 왼쪽에서 기다리고 오른쪽이 밥 먹고 있으면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뮤텍스락을 걸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뮤텍스락을 이제 해제해주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pthread mutex 락 해가지고 락을 획득하고 pthread mutex 락을 획득하는 거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state i가 thinking, 나 이제 그 eating에서 끝났으니까 뭐하러 와야 됩니까? 다시 배고파지면 안 되겠죠. 저거 생각 좀 하고 배가 고파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thinking하러 가는데, 요번에는 이제 테스트 left of I, 테스트 right of I 해가지고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트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컨디션 시그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픽업과 풋다운까지 구현을 하면 철학자들의 저녁 식사 문제의 데드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7.3이죠, 그죠? gcc-pthread 7.3을 가지고 a.out 하면, 자, 이렇게 이제 쭉 그거 보시면 이제 알아서 잘 돕니다, 그죠? 제가 요에서 지금은 플러스 4가 철학자가 5명이고, 너무 많이 도노. 자, 철학자가 5명이고, 그리고 쭉쭉 해가지고 철학자가 5명이고 젓가락 또 5개인 요 경우죠, 그죠? 자, 이거를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철학자를 50명으로 늘려봅시다. 50명으로 늘려가지고 하면, 와, 이제 더 많이 깨어나니까 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500명으로 해볼까요? 500명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잘 노네요, 그죠? 자, 한 5만 명 해볼까요? 5만 명 해서 돌리면, 이건 뭐, 웬일이죠? 5만 명 해서 돌리니까 하다 죽어버렸네요. 데드락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데드락 걸렸으면 이게 빠져나오질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만 하면은 create pthread, 이 pthread 생성이 5만 개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에러 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드락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이 픽업 할 때 락을 안 걸고, 풋다운 할 때도 락을 안 걸고 그냥 돌려버리면 이것도 정지가 돼야 되는, 5만을 안 바꿨나? 5만을 5만을 안 바꿨네. 자, 5로 한 5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데드락이 발생해야 되는데 발생 안 하네요. 아마도 이거는 요 think 하는 시간하고 it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데드락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싱크하도록 해봅시다. 이것도 10만까지 가면은 굉장히 길고 0.001초 정도. 아이고. 자, 데드락 걸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여러분들 한번 직접 데드락을 제너레이션 시켜보세요. 요 시간 타이밍을 짧게 주고, 그리고 이제 뮤텍스 락 부분이나 아니면 어디 갔지? 요 뮤텍스 락 부분이나 아니면 아예 pthread condition wait 시그널 부분을 잘 어떻게 건드리면 이제 데드락은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딱 멈춰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고 이렇게 now I'm eating에서 멈춰 있는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인이 실패했습니다. 제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thread safe concurrent application을 만드는 거는 자바가 어디 갔지? pthread solution 그 다음에 자바 코드를 뺐네요. 제가 자바 코드는
어펜딕스로 하나 더 찍겠습니다. 자, thread safe concurrent application은 이 concurrent application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성도 높아지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 이제 멀티코어까지 끼어들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 레이스 컨디션과 라이브니스 해저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데드락 같은 거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이 경쟁 상황과 라이브니스 해저드에 빠져버리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발생되는 거죠. 뮤텍스락이나 세마포나 이제 심지어 자바의 모니터 이런 걸 써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대안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thread safe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 뭐 다큐멘터나 이런 거 읽다 보면 thread safe 이 메소드는 thread safe합니다. 이런 이제 이제 주성문이나 이런 걸 볼 텐데 그 뜻이 뭐냐면은 이런 콘커런트하게 돌려도 문제가 발생 안 하는 코드니까 thread 구현 함수에서 써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thread safeness thread 안전한 그런 이제 함수를 만들려면 물론 이제 세마포, 모니터, 뮤텍스락을 사용해서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럼 대안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트랜잭셔널 메모리. 이 트랜잭션이 뭐냐면은 데드락 시간에 또 나오겠지만 즉 어타믹한 오퍼레이션 우리가 어타미스티는 배웠잖아요, 그죠? 어타믹한 오퍼레이션 계좌이체 특히 입금과 출금은 별도의 오퍼레이션이지만 얘를 별도로 일어난 거는 아예 안 일어난 것과 똑같이 하겠다. 그걸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타믹한 오퍼레이션 원자적인 어떤 실행의 단위. 그걸 이제 메모리 영역 자체를 트랜잭션하게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이거를 이제 랭귀지에서 컴파일러 디렉티브가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픈MP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샤프라그마 컴파일러 디렉티브로 샤프라그마 OMP 패럴렐 해주면 이 뒤에 코드가 패럴렐 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샤프라그마 OMP 크리티컬 이러면은 그냥 얘가 크리티컬 섹션이다 이렇게 오픈MP가 알아서 얘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이 복잡한 이 세마포나 모니터 필요 없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어가면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오픈MP 도입합시다 내지는 트랜잭셔널 메모리 사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패러다임 자체가 펑셔널하면 즉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쓰면 아예 이런 문제가 아예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즉 임페리티브한 프로그래밍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임페리티브한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맨날 배우던 거 있잖아요, 그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에 있는 인스트럭션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실행하고 또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서 엑스큐트하고 패치해서 이런 거를 임페리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이 인스트럭션의 명령 자체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스칼라, 뭐 얼랑, 뭐 하스켈 이런 게 있죠, 그죠? 요새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에서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을 많이 도입했고 이런 거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명령어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의 동작을 아예 무시해요. 모든 것이 다 함수다. 그래서 함수하고 F1을 함수에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를 인자로 주고 함수를 파라미터로 주고 함수 값을 리턴하고 함수를 가지고 적용하고 뭐 이런 함수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이런 임페리티브 프로그래밍에서 생길 수 있는 지금 콘커런트 문제가 아예 안 생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철학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이제 영어라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아랍어쯤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아랍어도 중국어? 중국어도 문장 순서 같잖아. 우리말 한글 우리말 한국어. 그러면 영어하고 한국어는 어순도 다르고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임페리티브 프로그래밍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공부하려면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거의 몇 시간을 다뤄야 되는 얘기인데, 가장 왜 요새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게 왜 뜨냐면은 이제 하드웨어가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거는 이제 하드웨어 속도로 다 커버가 되니까 이제 프로그래머가 코딩할 때 이 프로그래밍의 소프트웨어의 속도 때문에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답니다. 알고리즘 속도 말고. 알고리즘은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성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속도 문제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크리티컬 섹션이 발생하고 이런 거 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들은 인터프리트나 컴파일러가 다 알아서 해주고 나는 펑션 함수로만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새는 이게 거의 필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꼭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자바 구현은 빼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유튜브에 그냥 따로 올려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철학자들의 저녁 식사 프로블럼, 다이닝 플라스퍼 프로블럼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문제, 바운디드 버퍼 문제, 그 다음에 리더스 라이터즈 문제, 그리고 철학자들의 저녁 식사 문제, 요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1절 가지고 지금 요 8페이지밖에 안 돼요. 책으로 보면 이 8페이지 이해하려고 지금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시간 반을 들었는데도 이 8페이지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깊이 있는 파트다. 그래서 책에 교재에 나오는 요 8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충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